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156페이지 등기 설비부터 봅니다. 자, 156페이지 문제집 2장 등기 설비인데요. 등기 설비는 요약집 83페이지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등기 설비는요, 한 번 정도만 문제 풀 때나 한번 설명해드리면 그 간단한 문제고요. 얘는 큰 문제가 나오거나 매년 출제가 되는 그런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자, 등기 설비, 등기관도 한 번은 읽어보시고, 이거는 실무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실무적 내용을 한번 아시면 충분하지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등기 설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 설비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바로 등기부에 관해서입니다. 등기부를 가게 되면 이제 뭐 광의 등기부, 협의 등기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협의 광의 등기부 뭐 발급 열람 문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는 구분 건물 등기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요약집 보면은 뒤쪽에 있는 구분 건물의 내용까지도 해서 이 등기 설비의 문제에 다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 설비를 하면서 구분 건물 등기부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등기 설비, 자, 등기소와 등기관부터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먼저 등기소예요. 등기소는 어떻습니까? 등기소는 어디를 관할로 잡아야 되죠? 어디를 잡아야 되죠? 관할, 등기소. 관할, 등기소. 우리 관할, 등기소라 하면 어디를 관할 등기소로 보는 겁니까? 예, 맞아요. 자, 관할이 중요하고요. 관할을 위반한 등기소에 신청하게 되면 각하이고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 하더라도 29조 1호사유로서 절대 무효 직권 말소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자, 근데 관할은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부동산 소재지 지방 법원에 있는 등기소예요. 부동산 소재 지방 법원 안에 있는 등기소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할 등기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타시험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느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요거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지방법원 등기소를 우린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은 꽤 중요했죠. 위반이면 절대무효 직권말소. 자, 그런데 관할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이 겹친다라고 한다는 말은요, 토지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얘는 행정구역별로 토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구역이 겹치듯이 건물은요, 행정구역이 겹칠 수도 있고 겹치게 되면 관할 등기소가 2개, 3개 이상으로 어떻게 겹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에 관한은 관할이 등기소 관할이 겹칠 수가 있는데 겹치게 되면 이거는 하나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겹친 것 중에 어디를 지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관할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 관할의 지정은요, 예, 상급 법원 장이 지정을 할 겁니다. 되었습니까? 또 지정과 비슷한 단어로 위임 이런 거 나오거든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관할의 위임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농촌이에요. 완전 농촌 라이프. 등기소 사무소 직원들도 어떻게 1년에 10개, 많아봐야 20개, 한 달에 한두 개 등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인접도시인데요. 얘는 뭡니까? 이렇게 고층 빌딩, 혁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돼서 완전 고층 빌딩이 수두룩 빽빽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등기 업무를 봐야 돼요. 업무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만큼 떼서 너네 놀고 있네, 놀지 말고 이 등기 업무 너네가 관할을 해라 라고 해서 이 너의 관할로 넘겨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관할의 위임이라고 해요. 자, 이만큼은 너네가 해라 위임인데요. 관할의 위임은 누가 합니까? 대법원 장이 해요. 자, 그래서 지정, 위임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지정은요 상급법원장, 위임은 대법원장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지 않게 되면 많이 헷갈릴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또 정리를 하시고.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위임을 해서 이렇게 중요한 관할이 정리됐습니다. 그럼 관할 등기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요. 자, 이 신청서를 누가 처리합니까? 등기 신청 업무를
등기관이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등기관이 처리를 하는데요. 자, 누가 아무나 줄 서서 등기관이지만 순차적으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 법원장이 지정한 등기관만 당해 등기 사무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등기관이었어요. 자, 그럼 등기관이 지정한 등기관이 업무를 보려 하는데 업무를 지정받은 등기관들을 싹 다 업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업무 처리 제한 규정에 걸리면 등기 사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지정까지 해놓고 왜 못 보게 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예요. 본인의 등기, 자기의 등기입니다. 배우자의 등기 또는요 사촌인의 친족입니다. 결국에는 본배 사친에 걸린 애들은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공명정당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팔이 안으로 꼽는 인지산정 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굽히게 되면 접힌 바깥쪽 애들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요 피해를 주지 말고자 어떻게 본배 사친에 걸리면 뭐한다? 이 업무 처리하지 마. 제한을 받는 겁니다. 본배 사친이면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못해요. 등기 못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등기 못 보게 하는데 내 못 믿나? 내 그런 사람이가 하면서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난 공명등대하거든. 등기 볼 건데 막 이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등기 보려면 특별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 알겠다. 본배 사친이지만 등기하려면 뒤에서 성인 2명이요. 딱 찍고 섭니다. 팔이 굽는지 안 굽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2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요. 참여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본배 사친이라 하더라도 뭐한다? 등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성인 2명 이상의 참여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해요. 이해되겠습니까? 원칙 예외입니다. 원칙 본배 사친이면 불가. 하지만 등기하고 싶으면 성인 2명이나 참여를 시켜서 굽는지 안 굽는지 안 굽었습니다. 참여조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게 되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조서 작성하려고 있는데 얘가 너무 성격 급해가지고요. 참여조서 없이 지 맘대로 내 그런 사람 아니거든 하면서 등기를 해버렸어요. 등기를 하면서 기가 막히게 또 어떻게 책임계와 부합하는 그러한 등기를 격려를 해버렸습니다. 자, 원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등기 유효무효. 예, 맞아요. 절차상의 일부 하자 있다 하더라도 뭐만 쓰면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면 이 등기는 유효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좀 전에 유효권이랑 동일해요. 뭐만 아니면 관할 위반 등기사항이 아니면 절차상의 일부 하자 있다 하더라도 유효한 등기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또 하나. 자, 본배 사친. 이 본배 사친이잖아. 등기하지 마. 하니까요. 아닌데요. 내 이혼한 지 3년 지났는데요. 내 본배 사친 아닌데요. 배우자 아닌데요. 하면서 등기를 하고자 해요. 그러면 배우자 아니었구나 이혼했구나 미안하다 하면서 등기해라 합니까? 오히려 더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배 사친이 아니라서 이제 안전한 게 아니라 본배 사친이 끝났죠? 끝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반대로 화려하고 웃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어요. 그 더 큰 손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 본배 사친의 요 관계가 종료가 된 이유라 하더라도 여전히 본배 사친 규정 적용받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업무를 누가 한다?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합니다. 등기관이 등기 업무, 등기 사무를 처리할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거나 등기소를 옮기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이 등기 사무를 정지를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누가? 대법원장이 또 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야야 동작 그만. 등기 사무 정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조사할 게 있다. 라고 한다면 등기 사무를 뭐 할 수 있다?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명령으로 등기 사무는 정지까지 됩니다. 결국에는 지정은 상급법원장, 위임은 대법원장, 등기관의 지정은요 지방법원장, 정지의 명령은요 대법원장입니다. 자, 고난자를 연결하세요. 고난자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과거엔 얘가 완전 빈출이었습니다. 볼까요?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 대표용을 보면요. 다음 중 업무에 관한 자, 업무와 고난자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위임은 누가 합니까? 대법원장. 정지는 누가요?
대법원장. 지정은요? 지정은 상급법원장 4번입니다. 지정은요? 등기관의 지정.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입니다. 지원장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지원장 뭐면 지원장. 지방법원 지원 혹시 아십니까? 이거예요. 대구 지방법원 있죠? 대구의 지방법원 있는데 저기 산청이나 저 대구 안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애들이 대구의 지방법원에 와야 됩니다. 너무 멀잖아. 그 근처에다가 대구 지방법원 분점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도 등기소가 있어. 이해되겠습니까? 되었나요? 그 안에 안에 있는 등기소도 우리 관할 등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장이 야 등기 업무 하지 마라 정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인데요. 등기부 부본자료 뭐예요? 등기부 부본자료. 얘는 한 20년 전에 등기부 부본자료가 인지 아닌지 물어본 질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자, 부본자료 뭡니까? 이제는 안 나와요. 부본자료 뭐예요? 등기부 원본 있잖아요. 등기부 원본 또르르 앉아서 작성할 겁니다. 엔터 치죠? 원본이에요. 이거 어떻게 마우스 좌클릭해서 훅 끌어가지고요. 마우스 좌클릭 훅 끌어가지고 뭐합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딴 데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번호를 등기부 부본이라고 합니다. 누가 하면 제일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등기관이. 입력하자마자 컨트롤 C, 컨트롤 V. 되었습니까? 자, 등기부 부본자료 작성은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되었나요? 여기까지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58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시는데요. 158페이지 동그라미 3번. 나머지는 보실 게 없는데 3번, 4번 두 개의 지문만 정리합시다. 좀 전에 본 거예요. 등기 업무 처리 배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보시면 등기관은 자기 본인이죠.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족의 등기 신청이라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원칙 없어요. 뭐를 해야 됩니까? 성인 2명이서 참여조서. 근데 참여조서가 없으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으면 못하고 있으면 하는 거고 원칙과 예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등의 관계 본배사직 끝났는데요 한다고 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4번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그건 개별 식별부예요. 되었습니까? 등기를 완료하면서 개별 식별부를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의 업무를 보시면 등기사무 업무를 보시면 자, 개별 식별부 난 개인적으로 비밀번호 줬고 숫자 줬고 영업 안 합니다. 뭐냐? 개별 식별부는요. 등기관은요. 등기 업무를 볼 때 자신의 컴퓨터마다 자기를 못 꼽아야 됩니까? 업무할 때마다 자신의 공인인증서, 법무 공인인증서를 꼽아야 돼요. 꽂고 나서 치고 엔터 땅 치잖아요. 등록되자마자 공인인증서 정보가 뜨는 겁니다. 같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다 개별 식별부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서 이제 등기부를 봅니다. 자, 등기부는요. 요약지 85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게 된 등기관은 신청 정보대로 등기를 어디에 기록합니까? 실체관계 권리 등기를 등기부에 기록을 할 거예요. 자,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등기부는 자, 협의로 등기부는 간단하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등기부냐? 그건 아니에요. 광의의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에서 등기부가 있는데요. 우리는 도신공매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도신공매라고 해서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그리고요 매매 목록 등이 있습니다. 이 도신공매의 내용들은 광의의 등기부와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이름은 등기부가 아니지만 광의의 등기부로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얘 도신공매도 등기부처럼 발급 열람 관리를 하고요. 발급 열람할 때 신청 절차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럼 일례로 등기부는요, 영구히 보존할 겁니다. 도신공매는 몇 년 보존하겠습니까? 영구히예요. 이 되겠습니까? 도신공매도 등기부와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키워드를 잠시 따드렸습니다. 도면은요, 시험가 나온다면 일부라는 단어와 붙어 나올 거고요. 신탁원부의 개념을 물어온다면 이다 아니다의 문제로서 신탁원부는 각
마다 작성합니다. 일괄하여 신탁 등기 한다 하더라도 신탁 부동산이 5개, 신탁 원부 5개입니다. 신탁 부동산이 3개, 일괄하여 신청한다 하더라도 신탁 원부 3개입니다. 그리고 신탁 원부는 누가 작성하느냐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등기관이 신탁 원부를 작성을 할 거예요. 신청인, 수탁자 이 애들이 아니라 누가?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공동담보 목록 5개 이상의 부동산이라면이에요. 5개 이상의 부동산이라면. 자, 하나의 저당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5개의 부동산을 일괄에 잡힙니다. 라고 한다면 공동담보 목록 작성. 만약에 4개입니다. 할 필요 없어요. 또요. 자, 전세권 설정하는데 한 번 전세권 설정하면서 일괄하여 5개 이상의 부동산을 전세권 잡습니다. 공동전세 목록 작성합니다. 5개 이상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비교하실 게 매매 목록은요.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동시에 일괄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면 매매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하나라면 원칙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나라도 매매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라고 하면 매매는 한 개를 하지만 뭐한다? 수인가의 사이입니다. 자, 다의 계약이라고요. 공유와 공유가의 매매 계약이라고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건물이 한 채라 하더라도 뭘 작성한다? 매매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숫자는 5, 2고요. 자, 도신공매도 뭐다? 광의의 등기부이다 라고 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 그런데 여기서는 별로 문제가 출제될 게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건물 등기부에서의 구분 건물 등기부가 더 한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매년 출제가 되니까. 자, 봅니다. 먼저, 자, 등기부의 편제를 봐야 되는데요. 토지 등기부이든지 건물 등기부는 상관없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토지 등기부도 건물 등기부도.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표제부는요, 사실의 등기입니다. 사실의 등기, 표시의 등기이기 때문에 얘는 표시 번호가 기록이 될 거고요. 토지의 표시사항, 부동산의 표시사항이기 때문에 소재 지번이 들어가요. 결국에는 표시 번호와 소재 지번은 어디에? 표제부에만 들어갑니다. 그럼 갑굴구에는 안 들어갑니까? 네, 갑굴구에는 표시 번호 소재 지번 안 들어갑니다. 갑굴구에는 뭐가 들어가냐? 표시 번호 대신에 순위 번호가 들어가요. 이해되겠습니까? 갑굴구에는 권리 등기이기 때문에 표시상,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부에만.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하세요. 표제부의 표시 번호, 소재 지번. 갑굴구에는요, 순위 번호가 들어갈 겁니다. 소재 지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되었습니까? 정리하시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더 중요한 이제 건물 등기부를 할 거예요. 자, 건물 등기부는 단순한 건물 등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구분 건물 등기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웠던 집합 건물 그 때문에 나온 겁니다. 보세요. 구분 건물 등기부가 중요합니다. 자, 구분 건물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입니까? 구분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대지권의 등기라고 하니까 토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대지권의 등기가 어디에? 구분 건물 등기부에 하는 겁니다. 왜 하는데요? 토지가 건물과 붙어버렸습니다를 표시하는 걸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한다고요. 자, 그럼 먼저 또 편제를 봐야 되는데요. 구분 건물 등기부의 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편제보다는 먼저 구분 건물이 뭔지를 알아야겠네요. 자, 구분 건물이 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구분 건물은 다음과 같아요. 보시면 구분 건물의 구성은 이렇게 전체 1동 건물로 밖에서 보면 하나의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1동 건물, 하나의 건물이긴 하지만 이 1동 건물이 온전하게 하나이냐? 그건 아닙니다. 각각을 독립하여 구성하고 있는 101호, 102호, 201호 해서 4002호까지 뭡니까? 구분되어 있는 독립세대로서 이루어진 1동 건물이란 겁니다. 그래서요, 이 1동 건물은 전체 하나의 건물과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독립건물 전유 부분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이 차예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독립된 전유 부분으로 구성이 된 1동의 건물이란 겁니다. 그래서 자, 얘는요, 무엇을 표시하냐면요, 표시사항은 2개예요. 1동 건물을 표시를 해야 되고요, 전유 부분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요,
일동 건물 표제부에 일동 건물의 표시가, 그리고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 전유 부분 표시를 각각 기록을 할 거예요. 되었습니까? 그리고 전유 부분은 또다시 자 소유권 권리 등기 객체이기 때문에 얘는요 갑구 을구도 구성하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다시 한번요, 일동 건물이라 함은 일동 건물은 자 하나의 건물인데 하나의 건물은 전유 부분 각 독립되어 있는 구분 건물, 독립되어 있는 전유 부분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독립되어 있는 전유 부분도 표제부에 표시를 하고 일동 건물 전체를 표제부에 표시를 하는데 일동 건물 전체는 사업하지 못합니다. 갑굴구가 없어요. 표제부만 둡니다. 그래서 하지만 반면에 전유 부분은요 권리 등기 객체이기 때문에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유 표제부 갑구 을구까지 두는 거예요. 어디까지? 101호부터 4002호까지 전유부를 전부 다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등기 기록입니다. 등기부가 보관하고 있는 1등기 기록이라고 한다면 일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102호 표제부 갑구 을구, 4002호 표제부 갑구 을구까지 몽땅 전유 부분 세대 다 모아서 이만큼 두꺼운 하나의 등기부를 1등기 기록이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1등기 기록이에요. 자, 1등기 기록인데 자, 얘가 101호 사고 싶어. 101호 사고 싶으면 101호 등기부 떼주세요 하잖아요. 떼주면 전부 101호부터 4006까지 떼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1등기 기록이라고 부르지만 떼주세요 하면 뭐만 떼준다? 떼주세요 하면 해당 세대 101호에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에 일동 건물 표제부만 떼주는 거예요. 아니 1동 건물 1등기 기록 전부라며. 그런데 왜 발급 열람은 일부만 주는데요 라고 한다면 일부 아닙니다. 발급 열람에는 해당 세대 1등기 기록은 일동 건물 표제부 전유 부분 해당 세대 표제부 갑구 을구로 우린 1등기 기록 볼 거예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등기소에서 갖고 있는 1등기 기록의 범위야 발급 열람 신청해서 떼어주는 발급 열람되는 1등기 기록의 그 차이 구분하십니다. 얘도 1등기 기록, 얘도 1등기 기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단지 뭐다? 얘는 보관할 때는 4001호, 4002호까지 전부를, 발급할 때는 해당 세대만 1등기기로 본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동 건물은 전유 부분과 일동 건물 둘 다 중요한데요. 이 건물이 토지를 깔고 앉았습니다. 토지 위에 일동 건물 올라가면 더 이상 토지는 달리 분할 처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돼요. 불가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토지가요, 니 때문에 붙었어요. 니랑 붙었어요. 다시는 우리는 분리처분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함께 돼요. 등기 공시라는 겁니다. 어디에? 그래서 이 공시를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공시하는지가 매년 출제가 되는데요. 두 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봅니다. 일동 건물은요, 어디까지 우리가 토지와 붙어 있는가, 그 경계와 범위, 토지의 표시, 어떤 토지와 붙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토지의 표시를 등기를 할 건데요. 어디에? 일동 건물 표제부에 토지를 표시할 거예요. 되었습니까? 또 중요한 게 있었죠.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전유 부분 사람들은 토지가 어디까지 붙어 있는가, 어느 토지가 우리 토지인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했잖아요. 얘들이 신경 쓰는 뭡니까? 그래서 됐고 1세대당 주차 몇 대 하는데요? 2대입니까? 3대입니까? 1.5대 막 화낸다고요. 뭐다? 토지를 사용할 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요, 전유 부분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예, 맞아요. 대지권의 표시를 전유 부분에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일동 건물 표제부에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붙어버린 토지의 표시. 자, 저는 토지의 표시라고 핵심 키워드만 적었지만 기출자들은, 출제자들은 길게 어렵게 낸다고 했죠. 뭡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해도 우리는 키워드는 토지의 표시였습니다. 토지의 표시가 일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될 거고요. 그리고 전유 부분 표제부에 뭐가요? 맞아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구분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의 등기, 구분건물 등기부에 일동건물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 등기, 그리고요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등기가 격려가 되고 나면 이라는 말을 짧게 바꾸면요, 구분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의 등기가 격려가 되면 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구분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등기가 격려가 되고 나면 이 짧은 문장이 길게 풀리면요. 다시 한번. 구분건물 등기부에 일동건물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가, 그리고 전유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가 등기가 되고 나면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등기를 뭐라고 한다? 대지권의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지권의 등기는요, 표제부의 등기, 사실의 등기고요. 사실의 표제부의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언제나 주등기고요. 사실의 등기죠. 권리 등기가 없네요. 권리자의 무죄가 없으니까 얘는 뭘로?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신청이 아니에요. 표제부의 등기는 단독입니다. 좀 이따 볼게요. 문제 풀면서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지권의 등기가 격려가 되고 나면 등기가 날 수가 있어요. 뭐랍니까? 요거 봐라. 요놈의 토지와 건물이 붙어버렸구만. 알 수가 있죠. 그럼 토지가 붙어버렸던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는 지금 현재 기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 봐라. 토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자, 토지 등기를 딱 여니까 대지권이 설정되었다. 구분건물과 붙어버렸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요. 구분건물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의 등기를 격려한 등기관은요, 토지 등기부를 펴서 직권으로 뭡니까? 이 토지 위에 대지권이라는 등기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붙어버렸습니다. 라는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뜻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겁니다. 어디에 했냐면요, 대지권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 구에 직권으로 표시할 겁니다. 자, 그럼 해당 구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봅시다. 먼저 토지의 표시사항란이에요. 토지의 표시사항란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고요. 대지권의 표시에서는 표시사항, 소재, 지번 기록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중복됐잖아요. 얘는 신경 안 써요. 뭐만 신경 쓴다? 그래서 우리 대지권 뭔데?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각각 기록될 거예요. 되었습니까? 비율이라 하면 전체 면적분의 전유분 면적분로 자기가 이제 대지권 비율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종류는 좀 궁금해요. 뭡니까? 이 종류는 대지권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있죠. 소유권 위에 대지권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지만 100년, 1000년, 장기 전세권, 임차권 위에, 지상권 위에 뭐 할 수 있다? 지상권, 대지권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소유권 위에 대지권이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위에 대지권 설정할 수도 있다고요. 그 종류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위에 대지권 설정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종류에 따라 해당 구 어디에? 갑구의 취지의 등기,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할 거고요. 얘가 만약에 지상권 위에, 전세권 위에 대지권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종류에 따라서 어디에? 해당 구 1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뜻의 등기, 취지의 등기를 격려를 할 겁니다. 되었습니까? 되었나요? 뜻의 등기, 취지의 등기, 해당 구의 직권이었습니다. 정리해드렸어요. 또 하나, 뜻의 등기, 취지의 등기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토지는 통상 어떻습니까? 이 수용을 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설정 등기 싹 다 지우고 오는 게 맞잖아요. 직권 말소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나홀로 아파트인지 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소유권 취득하고 저당권을 날리고 대지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저당권 남긴 채로 지우지 못한 저당권 위에 있는 그대로마다 이미 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다가 바로 대지권 설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대지권 위험합니까? 통상에 대해 똑같습니까? 완전 위험해요. 이 저당권을 없애지 않고 대지권 설정하죠. 나중에 대지권 이전의 저당권이기 때문에 얘는요, 이후에 경매 실행돼서 소유권자 바뀌면요, 건물 팔리거나 부서지거나 해야 됩니다. 되었으면 건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뭐랍니까? 등기관은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요거 봐라.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이라는 게 있네. 대지권 등기 말고 또 다른 저당권이라는 등기 있으니까 내가 이건 말 못하겠다.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라는 뜻으로 뭡니까? 다른 등기가 있습니다.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 뜻의 등기를 어디에요?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사항란에 등기가 또 직권으로 표시라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자, 보세요. 구분건물 등기부에 신청은 대지권 등기만 하는 겁니다. 대지권 등기만 신청해서 등기하잖아요. 신청하고 나면 다 누가 해요? 토지등기부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뜻의 등기, 취지의 등기 하면서 요거 봐라 저당권 설정됐네. 이 토지에 다 별다른 등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별도 등기 있다는 취지의 등기, 뜻의 등기를 어디에? 구분건물 표제부 등기 대지권의 표시사항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또 할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뜻의 등기, 취지의 등기, 직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문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59페이지 5번입니다. 다음 등기기록 양식에 관한 부동산 등기법과 등기 규칙의 규정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 1번입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로 구분하죠. 협의의 등기부였습니다. 옳은 지문. 자, 2번, 3번 묶고 봅시다. 토지 표제부, 건물 표제부네요. 표제부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표제부에